여기 일본의 한 여학생이 충격적인 발언으로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최고라 믿었던 이 여학생은 일본은 지진보다도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은 여태껏 정신조작이었다며 엄청난 발언을 하는데요. 이 학생의 말을 들은 일본의 여론과 언론사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대체 이 여고생의 어떠한 충격적인 발언 때문에 일본의 위기가 온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리이고 저는 일본 후쿠오카 린데놀 명문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이에요. 매일 아침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 갈 준비를 했어요. 학교에 가면 항상 역사 선생님인 스즈키 선생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는 다카시마라고 부르는 곳은 일본의 일부라고 설명하셨어요. 그 수업은 날마다 반복되었고 저는 우리 역사가 명확하고 변치 않는다고 믿게 되었어요. 교실에 앉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고 칠판에는 우리 위대한 나라에 관한 사실들이 잔뜩 적혀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든든했어요. 제 친구인 미사키와 토모야도 저의 생각에 동의했어요. 우리끼리 한국 뉴스는 거짓말투성이야. 혹은 그들은 항상 우리 역사를 왜곡하려고 해라고 속삭였어요. 그때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였어요. 가끔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갈 때면 배운 수업 내용에 대해 생각했어요. 후쿠오카의 바쁜 거리와 맑은 하늘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는 일본에 관한 모든 것이 강하고 옳다고 믿었어요. 다른 나라,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다르고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무시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역사관은 우리가 배운 것만큼 진실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작은 방에서 숙제를 하다가 도시의 부드러운 야경 소리를 배경으로 컴퓨터를 켜고 우리 역사에 관한 추가 자료를 찾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 다큐멘터리가 화면에 떴어요. 이건 실수겠지라는 생각이 들며 망설였어요.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다카시마라고 부르는 섬이 한국의 일부로 표시된 옛 지도를 보여줬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이미지들은 선명했고 진짜처럼 보였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완전히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도 저는 계속 앉아 있었어요. 스즈키 선생님 말씀을 항상 믿었고 교과서에 한 번도 의심을 품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는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제가 믿고 있던 든든한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 큰 이야기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무시하는 견해를 가졌지만 그 속에서 호기심이 피어올랐어요. 비록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것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음이 편치 않은 채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제 안에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음을 느꼈어요. 비록 한국의 시각을 믿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지만 방금 본 이미지와 사실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 미스터리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발견함으로써 지금까지 상상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상한 밤 이후로 저는 다큐멘터리를 본 것이 계속 생각났어요. 화면에 보였던 옛 지도가 계속 떠올라 마치 제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 한가운데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서도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날 학교에서는 수업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과서를 볼 때마다 그 지도 이미지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점심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 다큐멘터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지금까지 믿어왔던 정보에도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어요.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할아버지께 갔어요. 할아버지의 성함은 오카모토 씨예요. 할아버지께서는 역사에 늘 깊은 애정을 가지셨거든요.
따뜻한 차 향기가 가득한 작은 거실에서 저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혹시 우리 섬이 다르게 표시된 옛 지도를 본 적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그래, 내 사랑하는 아가야 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옛날 지도 몇 장을 오랫동안 간직해왔거든. 네가 몰랐던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께서는 방 한 구석에 있던 작은 나무 상자로 저를 안내하셨어요. 그 상자는 오래되어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오래된 지도를 꺼내주시자 저는 연필로 그린 듯한 섬세한 선들과 손으로 쓴 주석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지도는 1700년대 초에 만들어진 것이었고 놀랍게도 분쟁 중인 우리 섬이 한국의 일부임을 암시하는 표시가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응시하며 이해하려 애썼어요. 색은 발에 있었지만 모양과 기호는 분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이 지도는 세상이 아주 다르게 보였던 시절의 것이란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바에 따라 역사를 기록했지. 때때로 진실은 오래된 문서와 지도 속에 숨겨져 있기도 해.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이 할아버지께서 간직하신 옛 지도와 일치할 수 있다는 게 믿기 어려웠어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손으로 그린 지도에 얽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저는 지도는 손으로 그려졌고 때로는 실수도 있었던 시대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잔잔하고 안정적이어서 마치 부드러운 강물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역사라는 것이 한 가지 이야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의 시각을 경계하도록 배웠지만 이제는 스스로 더 알아보고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그날 할아버지 댁을 나서면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손에 쥔 그 오래된 지도는 제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열쇠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그 지도였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제 마음은 여전히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어요. 할아버지의 상자 속 옛 지도와 다큐멘터리에서 본 이미지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모든 순간이 그 미스터리를 떠올리게 했어요. 수업 시간에는 스즈키 선생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지만 머릿속엔 그 지도에 새겨진 희미한 선들과 우리 섬을 다른 방식으로 표시한 이상한 기호들이 떠올라 계속 신경을 썼어요. 점심시간 이후 저는 조용한 교실에서 제 책상에 앉았어요. 반 친구들은 여기저기서 수다를 떨고 필기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천천히 손을 들고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우리 섬이 다른 표시로 나타난 옛 지도들, 즉 한때 한국의 일부였다고 보이는 지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돌았어요. 몇몇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서로 속삭였어요. 스즈키 선생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눈빛이 진지해지셨어요. 다케시마가 일본의 일부라는 공식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언제나 따랐단다. 네가 말한 지도들은 실수거나 잘못 해석된 것일 뿐이지. 선생님께서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자 저는 질문을 한 제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책상에 시선을 돌리며 감정의 폭풍 속에 빠진 듯 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수업에서 배운 모든 것을 언제나 믿어왔는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증거는 그 믿음과 맞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제 방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작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고 화면에는 기사들, 스캔된 옛 문서 이미지들, 심지어 분쟁 중인 섬을 다르게 언급한 편지들까지 나타났어요. 저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스크롤하며 각각의 증거 조각들이 숨겨진 과거의 작은 조각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기사를 클릭했을 때 저는 고풍스러운 문서의 선명한 사진을 보았어요. 문서의 텍스트는 옛 스타일로 쓰여 있었고 섬 옆에는 그것이 한국의 일부였음을 암시하는 표시가 있었어요. 제 손은 떨리며 바래진 글씨를 읽으려고 확대해 보았어요. 그 증거는 충격적이었어요. 진짜였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의심 없이 믿어왔던 제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몇몇 기사들을 인쇄하고 이미지들을 컴퓨터에 저장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각 세부 사항을 비교해 보았어요. 문서에 언급된 날짜와 이름들을 노트에 꼼꼼히 적어두었어요. 증거 하나하나마다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기분이었어요. 하나의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으려는 유심히 보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이미지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오래전 지도 제작자들의 손길을 상상하며 그들이 선들을 그리고 단어들을 적어 내려갔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그 지도들이 시간을 거쳐 어떤 여정을 겪었을지 궁금해졌어요. 과연 이 문서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온전히 알게 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어둡고 고요한 밤, 저는 조용히 우리가 배우는 것 이상의 역사가 존재해요.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그날 밤 이 의문들이 풀리지 않는 채로 남게 두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옛 지도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진실을 찾는 일이 어렵고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미스터리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자라왔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증거는 너무나도 강렬해서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지도들이 저에게 숨겨진 비밀, 반드시 밝혀내야 할 비밀을 속삭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제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어요. 컴퓨터에 모아둔 증거들을 가지고 학교에서 더 많은 질문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진실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거예요. 충격적인 증거는 제 눈을 뜨게 해줬고 그 단서들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 따라가 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본 증거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직접 한국을 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수많은 밤 동안 옛 지도와 기사를 곱씹었고 이제는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었어요. 저는 노트, 펜 몇 자루, 그리고 모아둔 문서들의 인쇄본 몇 장을 작은 가방에 챙겼어요. 할아버지께서 주신 바래진 지도도 꼭 챙겼어요. 마치 비밀스런 과거로 열쇠가 되어주는 소중한 물건 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채로 공항에 도착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로 분주한 건물 안을 둘러보며 긴장을 달래려고 애썼어요.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들과 오랫동안 믿어왔던 교과서 내용들이 떠올랐어요. 이제 저는 그동안 무시해왔던 나라로 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이 여정이 진실을 찾기 위해 중요하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창가에 앉아 후쿠오카 도시가 서서히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니 한국에 대한 생각이 낯설면서도 매혹적이었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노트북에 저장해둔 증거 자료들을 차례로 읽었어요. 고풍스런 문서들의 선명한 사진과 상세한 지도들을 보았어요. 글씨와 기호들은 때때로 읽기 힘들었지만 제가 배운 역사와는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실제 박물관에서도 같은 지도를 볼 수 있을까? 그곳 사람들은 제가 배운 내용과 맞는 이야기를 해줄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리를 스쳤어요. 마치 숨겨진 비밀들로 가득 찬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비행기가 드디어 착륙하자 저는 시원한 바람과 분주한 서울 공항에서 맞이받았어요. 여기 사람들은 친절하고 다정해 보였어요. 예상치 못한 따스함이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약간은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시내 중심가 근처의 작은 호텔까지 택시를 탔어요.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높은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한국이 풍부하고 현대적인 문화를 지니면서도 깊은 전통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마치 제 조국과 닮은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어요. 박물관은 넓고 오래된 유물과 문서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전시된 고지도들이 유리 케이스에 보관된 것을 감탄하며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특히 옛 지도에 관한 전시구역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지도와 매우 흡사한 지도들을 발견했어요. 심지어 한 지도는 분쟁 중인 우리 섬을 분명히 한국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었어요. 흥분과 믿기 어려움에 제 손이 떨렸어요. 가능한 한 꼼꼼하게 메모와 사진을 남겼어요.
박물관 관람 후 저는 역사 문서 전문의 작은 도서관을 찾았어요. 한 분의 나이 지긋한 사서님께서 제 옛 지도와 문서들에 대한 관심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사서님은 조용한 열람실로 안내하시며 여러 권의 책과 필사본들을 찾는 데 도움을 주셨어요. 긴 나무 탁자에 앉아 사서님께서는 문서 속 세부 사항들을 가리켜 주시며 역사는 여러 가지 근원에서 흐르는 강과 같아요. 때로는 맑고 때로는 다양한 색으로 섞여 있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히 한 가지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것임을 느꼈어요. 하루 종일 고요한 도서관 안에서 옛 문서와 조용한 역사의 속삭임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마치 과거의 목소리가 직접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 섬의 역사가 단순하지 않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기여해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읽는 페이지마다, 공부하는 지도마다 저는 역사가 가진 깊이에 대한 존경심이 커져갔어요. 그날 저녁 도서관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따뜻한 실내와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 한 잔의 차를 마시며 주위의 친근한 지역 사람들을 둘러보았어요. 우연히 역사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 한 젊은 한국 학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각자의 역사 교육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우리는 항상 우리 역사를 자랑스러워하지만 다른 이들의 이야기도 배워야 하고 전체적인 진실을 이해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희망을 느끼고 제 탐구 의지가 더욱 단단해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남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가졌던 의심과 무시하는 태도가 서서히 존경과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한국에 왔고 이곳에서 만난 따뜻함과 열린 마음 덕분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새롭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의문을 품고 배우며 새로운 생각에 언제나 열려 있으리라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번 여정은 시작에 불과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과거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진정한 정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한국에서 몇 일을 지내고 난 후 저는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그 여행은 제게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이었고 이전에 알던 역사와는 다른 면을 보게 해주었어요. 이제 저는 한때 배웠던 모든 이야기를 무조건 믿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궁금해지고 배우려는 마음이 열렸어요. 돌아온 다음 날 교실에 들어서면서 제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어요. 예전에 고정된 시각의 무게는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배운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책상에 앉아 한국에서 만난 아름다운 지도, 옛 문서,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지역 도서관 사서님의 따뜻한 미소, 카페에서 만난 한국 학생의 부드러운 조언, 박물관에서 생생하게 다가온 여러 세부 사항들이 기억에 남았어요. 점심시간에 미사키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것들을 전했어요. 그곳 전시장에는 옛 지도와 문서들이 가득했고 그중 한 지도는 분쟁 중인 섬을 분명히 한국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내 눈으로 진실을 봤어. 한쪽만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여러 겹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설명했어요. 미사키는 진지하게 듣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어요. 나중에 토모야와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토모야는 예전부터 우리 교과서를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저는 역사라는 것이 강처럼 여러 근원에서 흐른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강은 여러 지류에서 흘러. 때로는 보는 위치에 따라 물결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 우리 모두 그 흐름의 한 부분을 존중해야 해. 라고 말하자 토모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새롭게 깨닫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마치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진실함이 제 친구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펴고 글을 썼어요. 옛 지도들의 선명한 색감과 만난 사람들의 부드러운 목소리, 박물관의 산들 바람과 카페의 따뜻한 차가 제 마음에 희망을 채워주었다고 적었어요. 진실은 어느 한 나라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서로 배워가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어느 한 편을 선택하거나 한 가지 이야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이야기를 배우고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도서관 사서님께서 역사는 여러 색을 지닌 강과 같아요. 라고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그 강의 한 부분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돌아온 이후 매일 저는 역사에 대해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한국의 시각을 거짓이나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을 퍼즐의 한 조각으로 보고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다른 이들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어요. 한때 의심과 배척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은 이제 호기심과 존경심으로 채워졌어요.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제 학교 생활에도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는 제 경험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몇몇 반 친구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역사를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했어요. 방과 후에 모여 옛 지도들을 보고 문서를 읽으며 때로는 서로 본 것들을 이야기하며 함께 여행을 떠나는 느낌이었어요. 진정한 과거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저의 마음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해요. 아직 배울 것도 많고 답이 없는 질문들도 많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을 열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모든 이야기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직접 한국을 보고 경험할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하며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함으로써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요. 이번 여정은 한쪽만의 시각을 넘어서 여러 목소리를 수용하는 진정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에 선생님들께서 저의 변화에 놀라셨어요. 한때 변치 않는 진리처럼 역사를 가르치셨던 스즈키 선생님도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본 것과 느낀 것들을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본,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는 다른 옛 지도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했어요. 도서관 사서님의 다정한 말씀과 작은 카페에서 현지 학생들과 나눈 따뜻한 대화도 전했어요. 옛 지도의 밝은 색감과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명확한 표식을 묘사할 때 제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어요. 몇몇 반 친구들이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사키와 토모야도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곧 다른 친구들도 우리의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방과 후 작은 교실에 모여 각자 다른 자료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역사는 여러 곳에서 흐르는 강과 같아요. 모든 목소리를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각 목소리가 이야기의 한 부분을 전해주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역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봐야 할 때라고 동의했어요.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모두 일기에 적기 시작했어요. 매일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기록하면서 말이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박물관의 차분하고 친근한 분위기, 창가에 앉아 옛 문서를 읽으며 보낸 고요한 순간들에 대해 적었어요. 글을 쓰면서 제 생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우면서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곧 제 일기는 학교 잡지에 실릴 기사로 발전했어요. 저는 그 기사의 제목을 새로운 시작, 진실된 이야기를 배우며라고 지었어요. 기사에서는 우리의 역사가 한쪽만 이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과 한국에서 본 지도들이 교과서에서 빠진 한 면을 보여준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모두에게 마음을 열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에 의문을 던져보자고 부탁드렸어요. 마지막 문단에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모든 목소리를 존중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라는 간단한 메시지로 마무리했어요. 그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제 용기를 칭찬해 주셨고 심지어 스즈키 선생님도 배울 점이 많다고 인정하셨어요. 한때 아무 생각 없이 옛 생각을 반복하던 반 친구들도 이제는 각자의 가족 이야기와 옛 사진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 중 몇 명은 함께 우리 지역의 역사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한 작은 프로젝트도 계획하게 되었어요. 지역 도서관을 방문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또 다른 옛 지도와 문서들을 살펴보았어요. 이 새로운 시작 속에서 저는 우리 학교도 함께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제 우리는 교과서에 쓰인 내용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하고 배우도록 격려받고 있었어요. 이 변화는 작은 불씨처럼 시작되어 이해와 존중의 밝은 빛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의 토론이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고 그것이 저를 기쁘게 했어요. 매일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제 저는 역사가 단 한 가지 목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목소리들의 모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직접 여행을 떠나보고 경험한 제 용기가 자랑스럽고 그 용기가 저를 진정한 역사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해주었다고 생각해요. 돌이켜보면 이번 여정은 단지 옛 지도나 분쟁 중인 섬에 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더 나은 시각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진실과 존중, 그리고 여러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제 새로운 시작은 다양한 생각을 포용할 때 모두의 목소리가 들리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